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로 돌아보는 김 선생의 뉴스 현장.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게 될 현장은 3.1운동 만세 시위와 관련이 되어서 3.1 대로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안국역 내거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남동까지를 3.1 대로라고 이렇게 붙여지고 있고요. 그 가까이에 대표적인 이 지역의 빌딩으로 들을 수 있는 3.1 빌딩 같은 것들이 다 3.1운동과 관련이 있어서 이런 도로명이나 건물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3.1 빌딩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을 3.1 대로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은 3.1운동이 준비되는 단계에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이 다양한 각각의 종교계가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해 오긴 됐습니다만 당시 3.1운동이 일어났었던 1919년의 조선의 인구 상황에서 천도교인이 300만을 넘는, 즉 천도교의 위세가 가장 컸기 때문이었고, 특별히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 천도교였기 때문이고, 바로 이 천도교의 중앙대교당이 3.1대로 경운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늘날 이 3.1운동의 발원지로서 이 지역의 도로를, 중심도로를 3.1 대로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안국역 내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 한남동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3.1 대로인 이유가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3.1운동과 관련되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들이 다 이 지역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의 중심에 되는 바로 이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중심이 되게 되겠고요. 3.1운동을 민족 대표들에 의해서 선언이 이루어졌던 태화관, 그리고 탑골공원,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 도로를 3.1 대로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당시의 독립선언서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3.1 거사가 이렇게 값지게 되게 된 것은 바로 이 민족대표 33인에 의해서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민족 대표들에 의해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태화관이 되겠고요. 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2만 1,000매에 달하는 독립선언서가 바로 발행되었던 것이 또한 천도교 소속의 보성사였다고 하는 점에서도 결국 이 천도교가 이를 주도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화관에서 있었던 민족 대표들에 의한 독립선언서의 낭독,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3.1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3.1운동의 거사의 장소들과 관련된 것들을 탐방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이 3.1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3.1 대로라고 하고 이렇게 붙여지게 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요. 오늘 3월 1일을 맞이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3.1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만세 시의 현장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중앙고등학교가 되겠는데요. 송진호, 현상윤 등의 중앙학교 교사들이 만세운동 모의를 했었던 기숙사가 바로 이 중앙고등학교의 기숙사였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자, 이 손병희 선생의 집터를 가해동에 있는 집터와 더불어 당시 불교계 대표로서 만해 한용운의 만해 당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유심사 터라든지 용성선사와 이 대각사, 종로 3가에 있는 대각사들이 당시에 불교계의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들과 관련된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은 천도교 중앙교당이었고,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축 공사 기간을 길게 잡았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면에서 천도교가 자금을 지원하는 중심이 되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1운동 거사지와 관련이 되어서 손병희의 별장터였었던 상춘원터도 기억할 만한 장소가 되겠고요. 자, 그를 이어서 태화관 터는 현재 3.1 독립선언 유적지로서 보존이 되고 있고요.
천도교 15분, 기독교계 16분, 불교계 2분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바로 3.1 만세 시위에 촉발이 되는 계기가 되었었던 독립선언서 낭독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주도하에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이 3.1 독립운동 기념터로서 지금 보존이 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시 유림들이 이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었었던 유림들이 참여하지 못했었던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대한제국의 저명 인사였던 박영효, 한교설, 윤영구, 김윤식, 윤치호 등이 모두 이 참여를 거절했었다고 하는 점이 유림들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나중에 심산 김상숙에 의해서 파리 장서가 보내지는, 그래서 뒤늦게 이 파리 장서를 통해서 3.1운동과 뜻을 같이 했었던 흔적을 우리가 장충당 공원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 탑골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만세 시위의 민족적 거사의 중심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의암 손병희가 그런 3.1 운동의 민족적 거사의 총 연출자였었다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의 선언서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런 선언서를 통해서 민족운동이 확산되게 되니 결국 이 파고다 공원이었던 이 탑골 공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것이 서울 전역으로 만세시 운동이 확산되게 되었고, 이 운동이 3월 1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4월 5월에까지 이어져 가면서 전국적인 시위로 이렇게 확산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운동들이 국내외로 이 3.1 운동이 번져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에 하나의 기초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근대사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이 3.1 운동으로서 봉건으로부터 근대로, 왕토로부터 국토로, 백성에로부터 국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를 이루었었던 것이 3.1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의미에서 3.1 운동과 관련된 뉴스의 현장으로서 바로 이 3.1대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곳곳에 태화관과 천도교 중앙대교당 그리고 탑골공원 등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면서 오늘 3.1 운동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뉴스의 현장으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